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이트보드 앱의 모든 기능들을 하나씩 알아보고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홈 화면에 있는 화이트보드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해당 앱은 안드로이드 전용 판서 프로그램이며 현대전자칠판 HDP 모델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측 하단 메뉴, 중앙 메뉴, 우측 하단 메뉴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나가기, 메뉴, 공유 등의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나가기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통해 필요한 작업을 마쳤을 때 언제든 종료할 수 있으며 버튼을 누르면 작업 내용 저장 유무를 확인 후 앱이 종료됩니다. 이제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뉴 버튼에는 쓰기 설정, 배경 설정, 새로운 파일 생성, 열기, 불러오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브라우저 등의 기능이 있는데요. 쓰기 설정을 클릭하면 필기 도구의 구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펜 구성, 필기 인식 등의 두 가지 메뉴가 나타나고요. 펜 구성 옵션을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펜 구성 옵션에는 일반 펜, 형광펜, 브러쉬 펜, 만년필, 스마트 텍스트, 스마트 도형, 스마트 수식, 기화펜, 레인보우 펜, 일루미네이션 펜 등이 있고 이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펜을 최대 6개까지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기인식 기능입니다. 필기인식 기능에는 일반, 듀얼, 콤비 선택, 콤비 지우기 등이 있는데요. 일반은 얇은 펜이나 두꺼운 펜, 구분 없이 한 가지 색상의 펜으로만 동작합니다. 듀얼은 얇은 펜과 두꺼운 펜, 별도의 색상을 지정하여 두 가지의 색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펜 메뉴에서 해당하는 부위로 사용하고 싶은 색상을 터치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콤비 선택은 얇은 펜의 경우 일반적인 판서로 손가락으로는 객체 선택이 가능한 모드입니다. 또한 콤비 지우기는 얇은 펜은 일반적인 판서로 손가락으로는 지우개 사용이 가능한 모드입니다. 배경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이트보드의 배경을 색상, 양식, 사용자 정의 등의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 메뉴에서는 다양한 배경색을 선택할 수 있고 양식 메뉴에서는 오선지, 모눈종이 등의 특정 패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 정의에서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배경으로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배경 선택을 마쳤다면 기본값으로 설정 버튼을 눌러 기본 노출되는 배경 화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 파일을 생성하려면 새로운 파일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새 파일을 생성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얘를 눌렀을 때에는 저장 경로를 지정하며 취소를 눌렀을 때에는 저장하지 않고 새 파일이 즉시 열리게 됩니다. 열기 기능은 PDF 파일과 화이트보드의 확장자를 불러와 판서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PDF 경우에는 해당 파일의 페이지만큼 화이트보드의 페이지도 늘어나게 되며 PDF 형식 그대로 오른쪽 하단의 화살표 버튼을 통해 PDF의 페이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러오기를 통해 JPG나 PNG 등의 이미지 파일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열기와 동일하게 불러오기를 통해 불러온 이미지 위에 판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한 내용을 재편집 가능한 형식으로 저장하고 싶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이 기능을 통해 편집이 가능한 화이트보드 확장자 파일로 저장되며 나중에 열기 버튼을 통해 다시 불러와 기존 판서 기록 등의 작업을 이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세요. JPG, PDF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는 화이트보드 내 인터넷 창을 노출시키는 버튼으로 구글, 빙, 네이버 등의 웹브라우저를 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색하면서 동시에 필기를 할 수 있으며 우측 하단 화살표를 통해 창 크기를 조절하거나 X버튼으로 창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좌측 하단 메뉴들 중 공유 메뉴를 보겠습니다. 화이트보드에서 작업한 내용을 이메일 또는 QR코드로 공유할 수 있는데요. 이메일은 이메일 공유를 통해 작업한 내용을 지정한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최초 SMTP를 설정하여 네이버 메일 등으로 공유할 수 있는데요. 메일 설정이 끝나면 등록된 이메일로 손쉽게 작업물을 보낼 수 있지만 각각의 플랫폼마다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QR코드 공유는 QR코드를 생성하여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한층 더 보안이 강화되었는데요.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접속된 기기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메뉴들은 실질적으로 판서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앙 메뉴의 첫 번째 기능인 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판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메뉴의 펜 구성에서 최대 6개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 펜, 형광펜, 브러쉬 펜 등 무려 10가지의 종류의 펜을 지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펜으로 입력한 그대로의 내용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형광펜은 실제 형광펜처럼 투명도가 있고 넓적하게 판서되는 것이 특징이며 판서 시 강조를 할 때 유용합니다. 브러쉬 펜은 붓으로 그린 듯이 선이 갈수록 굵어지는 것이 특징인 펜입니다. 필압에 따라 필기의 굵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두께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만년필입니다. 만년필은 만년필을 사용하듯 좀 더 정교한 필기를 원하는 경우 적합합니다. 스마트 텍스트는 판서한 내용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인데요. 반드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작동하며 멀티 판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도형은 판서한 내용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도형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인데요. 스마트 텍스트와 동일하게 반드시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어야 작동하며 멀티 판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수식은 수학 사칙 연산을 이용하여 수식 작성 시 자동 계산이 되는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정답이 가려진 상태로 풀이가 되기 때문에 저학년 학생들의 교육에 유용합니다. 또한 가려진 정답은 오른쪽 상단 눈 모양을 터치하면 답을 확인하거나 다시 가릴 수 있습니다. 기화펜입니다. 기화펜은 내용 작성 시 일정 시간 경과 후 내용이 사라지는 펜인데요. 일시적으로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 좋은 펜입니다. 레인보우 펜입니다. 레인보우 펜은 필기를 하는 짧은 간격마다 무지개 순으로 색상이 바뀌어 필기가 되며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이유로 주목도가 높은 필기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루미네이션 펜입니다. 레인보우 펜과 동일하게 펜 색상이 무지개 순으로 변화하고 해당 기능과 더불어 판서 완료 후에도 색상이 무지개 순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다음은 지우개 기능입니다. 지우개는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여 화면 전체를 지울 수 있는 모두 지우기와 객체별로 선택하여 지울 수 있는 객체 지우개, 특정 영역을 선택적으로 지울 수 있는 점 지우개가 있는데요. 사용하고자 하는 지우개 옵션을 선택 후 사용하면 되고 지우개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손바닥 면을 이용하여 지울 수도 있습니다.
도형 메뉴에서는 2D, 3D, 사용자 정의 도형을 지원하며 목적에 따라 알맞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도형들을 지원하며 이 도형들의 테두리와 내부 색상은 삽입 전 필요에 따라 알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도구는 개체를 선택할 때 사용됩니다. 판서한 영역의 일부를 선택하거나 이동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개체를 선택하여 복사, 잘라내기, 표시 우선도 변경, 색상 변경, 삭제, 상하 좌우 반전, 텍스트 변경, 구글 브라우저 검색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눈금자는 자, 각도기, 컴퍼스 등을 삽입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눈금자의 선은 점선이나 실선으로 표시되며 직선, 곡선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 도구는 화이트보드 화면을 확대, 축소하거나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한 캔버스 기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 메뉴의 마지막은 추가 기능들입니다. 분할 칠판, 스크린샷, 돋보기, 마인드맵, 표 삽입, 카메라, 커튼, 스폰라이트, 화면 녹화 등의 다양한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분할 칠판은 화면을 나누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2분할, 3분할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영역에서 판서를 진행할 수 있어 학생들의 문제풀이에 적합합니다. 스크린샷은 화면 캡처 기능입니다. 캡처할 영역을 선택하여 저장하거나 화이트보드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최초에는 캡처할 영역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하단 네모 모양을 눌렀을 때에는 전체 범위로 선택 가능하고 영역 지정 후 V 모양을 누르면 자동 저장 경로로 저장이 완료됩니다. 또한 문서 모양 아이콘을 터치했을 때에는 지정한 캡처 영역의 이미지를 화이트보드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돋보기 기능은 판서 내용을 확대하여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최초 원형의 형태로 확대되며 달 모양, 해 모양 아이콘을 통해 확대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보이지 않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원형, 네모형 등 두 가지 형태로 돋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과 표삽입 기능입니다. 화이트보드에서 마인드맵과 표삽입 또한 가능한데요. 필요에 따른 아이콘을 선택해 추가 가능합니다. 카메라 기능은 내장형 카메라 또는 연결된 카메라의 화면을 화이트보드에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아이들의 학습하는 모습 또는 회의 참여자를 함께 녹화할 수 있습니다. 커튼은 화면을 가리는 커튼을 생성하는 기능인데요. 상하 좌우로 끌어와서 원하는 만큼만 화면을 가릴 수 있고 커튼의 색상도 변경 가능합니다. 스폰라이트 기능은 특정 영역만 밝게 표시하여 강조하는 기능입니다. 화면 녹화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화이트보드에서 진행 중인 모든 상황들을 녹화해주는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최초 설정에서 마이크 설정, 해상도, 프레임, 저장 경로를 선택할 수 있고 빨간색 정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며 녹화 완료 후에는 최초 옵션에서 선택했던 저장 경로로 저장됩니다. 참고로 앞서 소개해드린 스크린샷 기능은 화면 녹화와 동시에 실행 불가능하고 녹화 중 스크린샷 기능 선택 시 녹화가 종료되니 이 점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 메뉴 오른쪽에는 양방향 화살표가 있는데요. 왼쪽 화살표는 이전 단계로 되돌리기, 오른쪽 화살표는 다음 단계로 되돌리기입니다. 다음은 오른쪽 하단 메뉴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좌측, 우측, 부동화와 함께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좌측, 우측 각각의 부동호 버튼을 통해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고 중앙에 있는 숫자는 화이트보드에 페이지를 나타내 주고 있으며 중앙 숫자를 눌렀을 때에는 모든 페이지가 나타나고 각각의 페이지들을 삭제, 추가, 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HDP 화이트보드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전해드렸는데요. 다양한 기능들을 직접 사용해보고 목적에 따라 알맞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